네, 안녕하세요. 펩트론 주주 여러분들. 자, 오늘 드디어 제가 계속해서 강조드렸던 10월 달에 나올 급등. 자, 제가 계속해서 이 10월 달에 본격적인 상승 구간이 나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오늘 드디어 우리가 기대하던 이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는 상승의 대시작점을 알리는 그런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무척 이제 좋은 징조라는 생각이 먼저 드는데요. 일단 지금 요 구간까지 한 번에 뛰어넘었었기 때문에 여기서 잠시 쉬어가는 흐름을 가지고 갈 수 있다라는 거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이 패턴들대로 지금 쭉 가고 있습니다. 자, 이 구간에서 원래는 음봉 두 개를 만들었어야 하지만 살짝 애매한 양봉으로 돌린 다음에 이 구간에서 살짝 조정을 주고 지금 이렇게 상승을 하게 된 거죠. 자, 그치만 아직 모자란다. 이 상승분이 굉장히 모자란다 라고 이제 보셔야 되고요. 추가적인 급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 팩트부터 먼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펩트론 최우일 대표가 10월 중에 블록딜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지금 25만 주, 155억 원 이 정도 규모의 블록딜을 할 것이다 라고 발표를 했고요. 자, 그러면 25만 주가 125억 원이면 대략 주가가 얼마예요? 주당 5만 원 정도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게 끝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자신의 몫으로 나오는 신주 인수권 10만 주, 10만 7,500개의 신주 인수권도 장내 매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즉 125억 플러스해서 이것도 지금 49억 정도 추가적으로 현금을 마련을 할 거다. 주식을 팔아서 현금화를 할 거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지금 주당 5만 원 정도 산정이 되는데 진짜인지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이 펩트론의 공시를 보게 되면요. 지금 9월 2일 날 나왔던 주요주주 임원 특정증권 거래액 보고서 요 공시인데요. 요 공시를 쭉쭉쭉쭉 내려보게 되시면 자, 여기 얘기했던 것처럼 블록딜을 통해서 25만 주 정도를 매도를 할 겁니다. 자, 주당 49,850원이고요. 그리고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 10만 7천 주 정도를 45,450원에 장내 매도를 하면서 현금을 확보를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이 124억, 125억, 그리고 49억 이 두 가지를 합치면 대략적으로 174억 정도를 확보할 거다. 매도를 할 거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식으로 최대 주주가 주식을 판다라고 얘기가 나오면 주가는 보통 어떻게 되나요? 굉장히 밀려버리죠. 이 악재에 대한 불안감이 당연히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여태까지 다른 종목들도 그래왔고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근데 이 주가가 밀리고 나면 뭐가 만들어지느냐? 이 펩트론이 현재 유상증자 이슈가 있죠. 이 유상증자 확정 가액도 떨어지게 될 겁니다. 자, 왜냐면 지금 49,850원 그리고 45,450원 이렇게 두 가지 가격대에서 주식을 팔아 넘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매도권으로 확보된 총 174억의 현금을 가지고 주식을 다시 사게 된다면 더 싸게 사고 싶을까요? 비싸게 사고 싶을까요? 당연히 비싸게 팔아서 싸게 다시 사고 싶겠죠. 그러니까 45,450원보다 주가를 떨어뜨리거나 혹은 이 유상증자 확정 가액을 떨어뜨릴 거라는 거예요. 그 이하로 만들게 될 거라는 거죠. 자, 그러려면 주가가 어떻게 돼야 될까요? 이 유상증자 확정 가액이 떨어지려면 주가도 떨어져야겠죠. 신주 발행 가액 45,450원보다 더 낮추고 싶기 때문에 이 주가를 떨어뜨릴 확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자,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최우일 대표가 주가가 올라갔다가 떨어진 자리에서 저 주식 팔겠습니다. 블록딜을 할 거고 신주 인수권까지 일괄로 팔아서 현금화를 할 거예요. 라고 지금 현재 불안한 이슈를 만들고 있는 거고요. 그로 인해서 주가가 끌어내려지고 있죠. 원래 이 쌍바닥 자리에서 올라갔어야 될 주가가 이때를 기점으로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 매각 매도 평단이 총 합쳐서 48,526원 정도 되기 때문에 이걸 내가 현금화한 가격보다 더 주가를 떨어뜨리거나 더 싼 가격에 사가지고 한 번 더 이렇게 끌어올려서 수익을 보려고 할 확률이 굉장히 큰 거죠. 그래서 그런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 그럴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일정을 놓고 본다면 9월 23일이 신주배정 기준일이고요. 10월 28일부터 29일이 청약일이고 11월 5일이 납입일. 자, 근데 예정 발행 가액은 10월 23일 날 확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 주가를 조금 더 밀거나 하락시킬 수 있다. 아까 저희 월봉상 봤던 패턴에서도 이번 달까지는 하락이 좀 나오고 다음 달부터 반등이 시작될 수 있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의도적으로 뭔가 주가가 떨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또 어떻게 되는 걸까요? 자, 그 다음에는 제2의 알테오젠처럼 상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가가 떨어졌을 때 밑에서 물량을 받아먹은 주체들도 수익을 보기 위해서 들어오는 만큼 상승할 수 있다라는 게 일단 1차적인 논점이지만, 자, 추가로 기사를 같이 보게 되면 노보노디스크, 비만약 패권은 장기 지속형이다. 펩트론이 제2의 알테오젠 될까? 라는 기사가 떴었는데요. 이걸 보게 되면 뭔가 진짜 패턴이 비슷해요. 자, 우리 과거의 알테오젠의 경우에 머크사의 매각이 될 수 있다. 피인수 될 수 있다. 라는 얘기가 나왔었죠. 1차적으로. 마찬가지로 지금 펩트론이 블록딜을 통해서 매각하는 주체가 만약에 노보노디스크라거나 아니면 혹은 일라이릴리라고 한다면 무슨 얘기가 나올까요? 당연히 그들한테 지분을 넘긴 셈이 되기 때문에 매각 이야기로 이어질 수 있겠죠. 매각 얘기가 나왔다가 그 뒤에 알테오젠이랑 똑같이 매각이 아니라 독점 계약을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오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실제로 알테오젠은 이런 플로우대로 굉장히 많이 날아갔죠. 알테오젠이 처음에 머크사의 매각 얘기가 나오다가 그 다음에 독점 계약 얘기가 나오고 그 뒤로 거의 뭐 한 10배, 4배에서 10배 정도, 구간별로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4배 이상 뛰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펩트론 역시 마찬가지로 일라이릴리나 노보노디스크 쪽에다가 이 매각의 이슈를 한번 불러와주고, 그러니까 블록딜을 통해서 이 매각 이슈를 한번 던져준 다음에 그 다음에 매각에서 독점 계약으로 간다라고 하게 되면 알테오젠급의 주가 급등이 나올 수가 있겠죠. 제2의 알테오젠이 그래서 이제 나온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팩트들대로 이 주가가 좀 흔들흔들 출렁출렁거리면서 상승할 확률이 굉장히 높은, 굉장히 낮은 가격에 의도적으로 낮은 가격에 사서 앞으로의 상승을 대비해서 평단가를 조절하는 그런 플랜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뭘 알아야 되느냐면 이 안에서의 상세 타점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이런 주가의 상승들은 큰 돈, 즉 세력들이 만들어내죠. 이런 재료 일정에 맞춰서 주가를 올리고 또 내리고 이렇게 흔들어 주게 될 것이고, 이러한 상승폭 속에서도 이 개인들을 떨쳐내기 위해서 흔들어주는 모습들이 반드시 나오게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그 패턴을 읽어내서 패턴화된 조건들을 잡아내야 수익화를 할 수가 있는 건데요. 우선 그 신호를 이 화살표들이 잡아줄 겁니다. 자, 가장 먼저 급등의 신호탄을 쏴주는 급등 신호가 요 초록색 신호인데요. 이 급등 신호 자체는 펩트론이 3만원, 지금 요 구간이 한 25,000원 정도 되는데요. 2만원, 3만원대에서 88,000원까지 상승하기 전에 3월에 1차, 그리고 6월 말에 2차 이렇게 잡아주면서 3월 매집 기간부터 매집 종료되고 급등이 시작되는 이 구간까지 포착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단기 타점을 잡아주는 이 신호가 분봉 흐름을 같이 잡아줄 거예요. 자, 어제 기준으로요. 바닥을 찍고 상승 전환되면서 안정권에 접어든 요 지점 1차, 그리고 본격적으로 상승하기 직전 2차, 이렇게 두 번에 나눠서 분봉 타점 구간을 잡아준 거고요. 어제 같은 이런 하락폭 속에서도 먹을 수 있는 구간을 잡아준 거죠. 오늘은 상승 신호가 아예 뜨지 않았고요. 보시다시피 하락한 채로 마감을 하게 됐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가지고 하락폭 속에서도 사고팔고 이렇게 드리블을 하실 수가 있게끔 조건화를 해둔 그런 화살표들이에요. 그러니까 일봉도 일봉이지만 분봉에서도 눌림폭을 잡아주는 그런 수식인 거죠. 물론 1차적으로는 현재 흘러가는 이런 이슈들,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만 어쨌든 그 이슈들을 안다고 하셔도 언제 어떻게 흔들려 줄지 이런 세부 타점을 또 모르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 일봉, 분봉 수식 두 가지 제가 구독자분들에게만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고요. 받아보시는 방법은 별거 없습니다. 영상 더보기란에 제가 링크를 하나 올려줬어요. 그 링크 누르시고 구독자이신지 아닌지 간단하게 설문지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지금 앞으로의 흐름들과 상승도 상승이지만 당분간 하락세가 유지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런 하락세 속에서도 구간을 잡아줄 수 있는 이런 신호들을 같이 한번 구독자분들이 아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나눠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시간상 영상에서는 전부 다루지 못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공시들, 지금 우리가 단편적으로 봤기 때문에 다른 내용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관련해서 공시 분석, 일정 분석 이런 것들이 필요하신 분들은 마찬가지로 영상 하단에 리포트 신청 페이지가 따로 있습니다. 거기다가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해서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으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